그 어떤 10분보다도 알찬 10분. 뉴사이킥 하프타임. 곧 130만 요정 오윤혜 씨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게 말입니다. 제가 네. 아까도 했지만 이런 걸 읽는 걸 아직 너무 어색해요. 네. TV 뉴스에서 한 적이 없어가지고. 네, 많이 어색해 보이시지만 금방 적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색해 보입니까? 전 아니 어색해. 지금 광고 나갈 때도 윤혜 씨 편하게 하세요 하는데 가장 불편해 보이시거든요 지금. 근데 저는 오히려 초반에만 헤드폰이 엉키시고 살짝 실수하는 모습을 뵀을 때 오시기 전에는 권순표 앵커님 찾아보니까 완전 발음 정확하고 완벽하고 빈틈없어서 앞뒤로 꽉꽉 막히신 분이 아닐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그런 실수가 오히려 인간적으로 저는 다가왔습니다. 보통 저를 욕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앞뒤로 꽉꽉 막혔다. 아니. 그럼요. 인간적이다. 멍청한 짓을 할 때마다 제가. 인간적이다. 130만 요정은? 저희 바람입니다. 지금 129만이거든요. 저희 MBC 라디오 유튜브가 130만이 될 때까지 이제 130만이 되면은 이제 바로 200만으로 그렇습니까? 구독자를 모아야 되는 시간이에요. 이 하프타임이. 그래가지고 특히 많은 기여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 입으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제가 들었습니다. 100분의 1 정도의 일조는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프타임이 계속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그 전에 뉴스 하이킥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이킥을 마음껏 날려도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은 과거에도 그렇고 이제 시즌2로 시작했지만 앞으로도 하이킥을 날려주셔야 합니다. 저와 함께. 어떻게 날리는 건가요? 이 시간은 그냥 제가 리드하니까 저에게 이렇게 뭔가 마음을 맡겨주시고 약간 의식의 흐름대로 힘을 쭉 빼고 그냥 나오는 대로 발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시즌2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 권순표 앵커님께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보고 그리고 과연 하프타임에 맞는가. 근데 너무 이렇게 막 쳐다보면서 웃으시니까 부담스러워요. 왜 무슨 질문을 하실까 굉장히 겁은 나네요. 보니까. 아니요. 특별한 질문은 아닙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해보고 현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뉴스하이킥 청취자로서 뉴스하이킥 들어보신 적은 있으시죠? 물론입니다. 그럼 청취자로서 뉴스하이킥은 어떠셨는지 소감이 궁금했어요. 끝나고 다른 데 광고할 때 아니 하프타임 말고 이 뉴스하이킥. 뉴스하이킥이요? 네, 뉴스하이킥에 대해서. 신장식 변호사께서 너무 워낙 진행을 잘 하시고 그다음에 또 여러 공부를 또 전문 지식이 있는 분이니까 듣는 분들이 시원하셨을 것 같아요. 시원한 게 매력이었다. 듣는 분들이 시원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시원한 매력을 우리 권 앵커님께서도 어떻게? 이 시원한 맛에도 각자 어떤 여러 가지 맛이 있잖아요. 맛이 다르겠죠. 다른 느낌으로 시원하게.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게 1년 반 동안 거의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내내 청취율 1위 프로그램이었잖아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청취율 1위 프로 뉴스하이킥을 맡게 된 솔직한 심정. 부담스럽죠. 너무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제가 이 어떤 MBC의 조직원이 아니고 외부의 사람이면 무조건 좋죠. 그건 청취율 1인 프로를 맡게 됐다는 거는. 그렇지만 저는 우리 MBC라는 언론사에서 평생을 일했던 사람으로 외부인이 맡고 계시던 그 프로에서 갑자기 제가 하면서 무슨 시청률이 청취율이 뚝 떨어진다든가 뭐 이러면 이거 회사에 죄 짓는 것 같고. 그런 우려가 있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게 되셨다면 어떤 남다른 각오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우린 직장인들은 시키면 맞는 거고. 시키면 맞는 거고 맡으면 또 열심히 하는 거고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자 저와 함께하는 오랜 시간 동안 방송하셨겠지만 저 같은 캐릭터는 사실 만나본 적은 없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어떤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흔히 만날 수 있는 캐릭터는 맞습니다. 아니시죠. 저와 함께하는 하프타임에서 좀 기대되는 점이 있거나 우려되는 점이 있으시다면. 우려되는 건 지금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무섭고요. 오늘 가장 순하게 보이려고 모자까지 쓰고 왔는데. 조금 무섭습니다. 조금 무섭고. 무섭다는 건 이 외모가 무섭으시다는 건 아니고 어떤 질문을 하실지 갑자기 이런 게 좀 예측이 안 되니까. 좀 무섭고요. 기대는 130만에서 200만을 끌어올리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하프타임에 바라는 점은 특히 하프타임의 가장 큰 매력은 일반 분들의 시선으로 일반인들의 언어로 가장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는 극 F가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공감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MBTI 뭐예요? 뭐세요? 뭐죠? EN
TJ인가요? 아, T시군요. 하지만 이 시간은 같이. T가 욕을 먹는. 아, T는 약간 이성적인 거. F는 이제 감성적인 시간. 저희 식구들이 아주 안 좋아하는. 아, 그렇군요. 예. 자, 이 시간만큼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보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감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오늘 제가 뽑아본 뉴스는 바로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해야 된다. 수십 년간 386, 486, 586, 686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운동권 청산을 계속 주장했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독립운동가를 폄하했던 친일파들의 논리와 똑같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최근 또다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저 같은 경우에는 386, 486 이거 다 컴퓨터인가? 컴퓨터 386인가? 이럴 정도로 학교 다니면서 운동권을 보거나 경험할 일이 없어서 이게 왜 이렇게 학교를 언제 다니셨는지 여쭤보는 건 아니죠, 원래? 저는 02학번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왜 이렇게 운동권이라는 특정 집단을 미워하고 집착하는 건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이건 굉장히 어떤 다른 분들의 속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표출되는 그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이성적 비판인 부분보다는 뭐 약간 정서적으로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은 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근데 그 왜 그럴까 전에 저는 제가 한 위원장님 모시면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질문이 좀 나눠져야 돼요. 뭐냐 하면 제가 그 부분이 분명치 않아서 한 위원장님의 생각을 더 추정하기 어려운 게 이분이 비판하시는 부분이 운동권이 예를 들어서 그 소위 말하는 운동권이라는 분들이 운동을 할 때 그 당시의 행태가 척결 대상이라고 말씀이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운동이라는 행위는 굉장히 우리 사회를 위해서 도움이 됐지만 그 이후에 변질돼서 척결 대상이라는 것인지 그 두 가지 경계가 좀 모호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경계가 모호하다. 그래서 제가 만나서 여쭤보고 싶은 건 첫째로는 한 위원장께서는 그 운동권이라는 분들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할 때 그 행위 자체는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그때 당시에 운동권에 대한 그때 평가? 당시에 운동권의 행위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은 저도 그 나이지만 운동권 하셨으면 저는 제 친구들 중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했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당시에 학생 때 죄책감이 상당히 오랜 시간 시달리고 약간의 어떤 부채의식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그 당시의 세상에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적어도 그 내 친구들은 굉장히 희생한 친구들이거든요. 뭐냐 두드러 맞기도 하고 학교도 잘리고 직장 갈 때도 그러니까 밥벌이도 못하고 막 이런 어떤 고통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고통이 자기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했던 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행위 자체는 제가 보기엔 도덕적으로 우월했어요. 제가 보면. 그런데 그 한 위원장 말씀은 그때 상황은 저랑 동일하게 평가하는데 그다음에 이들이 변질됐다는 비판이신지 좀 약간 뭉뚱그려가지고 비판을 하셔가지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뭐 한 위원장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의 생각은 왜 그렇다면 운동권에서 이렇게 저만 해도 그 당시에 굉장히 어떤 필요하고 사회개혁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고 하는 친구들을 보면 부채의식이 저를 부담스럽게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친한 친구들인데도. 그때 당시에? 그럼요. 얘네들은 두드러 맞고 오기도 하고 막 학교도 위태위태하고 하는데 나는 너무 일상이 평온한 것 같고 그런 죄의식이 어떤 친구들은 한 위원장 말씀이 아니고 어떤 친구들은 그들에 대한 오히려 적대감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을 보면 위축되고 너는 뭐 하는데 왜 가만히 있어? 이런 내가 잘못한 것만 갖고 가만히 있는 내가. 가만히 또 비난을 들어놓으면 분노가 쌓이고 뭐 이런 경우도 봤어요. 저는 한 위원장이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은 아니고 제가 그 부분 마음속은 모르죠. 그러나 저의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 기간 부채의식과 꽤 오랜 기간을 그다음에 다음에 어떤 저런 옳은 일이 있으면 내가 왜 저때 소극적으로 대응했던가 하는 그런 반성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자라면. 그때는 괜찮지만 지금은 변질된. 근데 그 비판을 하려면 그거 약간 추상적인 것 같아서 그래요. 뭐냐면 뭐 제가 한 위원장 발언 어디 적어왔는데 재벌한테 뒷돈 받고 돈 봉투 돌리고 룸사롱 가서 여성 동료에게 욕설을 했나 이런 어떤 건데 그래서 그들이 변질됐다는 어떤 집단 운동권이란 전 집단을 전체적으로 비판을 하려면 그들이 일관되게 하고 있는 어떤 행동을 비판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운동권이 수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아주 일탈적인 행동 몇 개를 딱딱딱
집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운동권이라고 얘기하는 건 공평한 비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은행원 수십만 수백만 명의 은행원이 있는데 그중에 약간 뭐 비위가 있는 은행원이 있으면 저런 고객 돈을 해먹는 은행원이라고 하면 누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할 수 없죠. 이거 너무 일반화시켰다. 일부를. 일반화도 시켰는데 그 논리적 연결고리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판들 중에 상당 부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어떤 그 논쟁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안 맞다 맞다가 따라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논쟁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비판할 땐 저는 이런 식의 비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운동권이라는 집단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건 모르죠. 그분 마음속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어떤 분이 누굴 미워하는 건 좋은데 그 비판을 할 때는 끝나가네요. 네. 비판을 할 때는 일관성 있게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그 집단 전체를 평가해야지 아주 특수한 사례를 연결이 안 되는 사례를 끌어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래서 이 전체가 나쁘다는 비판은 공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전달 못 드렸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실수가 다 용납됩니다.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무섭습니다. 네. 자꾸 왜 무섭다는 거예요. 3부도 기대해 주시고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